나와신 8분 중에 아마 이제 북한과 관련 이력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저 같은데요. 저는 언론인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남북관계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남북 관련 문제에 많은 보도에 많은 문제들은 몇 가지 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한국 언론 일반의 문제, 많은 불신과 질타를 받고 있는 한국 언론 일반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특수성의 문제, 그 한편으로는 동족이고 한편으로는 대결적 관계인 남북 관계의 양면적인 특수성의 문제와 겹치면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더욱더 부실하고 표피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언론의 책임성의 문제. 대체로 언론은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자기 자신들을 일종의 우리 공동체 바깥 대체 3자로서 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갖고 있는 일종의 주체의식의 결여라고 할까요? 이런 점인데요. 우리 언론이 어떤 지상의 덕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백관주의죠. 이것 대체로 이제 미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이것을 철칙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제 백관주의와 이 주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긴장하고 충돌을 하지만은 이것이 결코 양립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것이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서로 긴장을 빚을 때 이것을 높은 수준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의 언론은 매우 얕은 수준에서 저급하게 풀고 있다. 이런 점은 남북관계 보도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 이른바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문제를 또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의 언론에 북한 관련 전문가로 불리는 기자, 언론인들이 꽤 있죠. 숫자로 결코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이런 이 전문가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컨대 전문가는 많지만 전문직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전문가와 전문직은 좀 다른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일종의 지식으로서로 본 것이고 전문직은 규범적인 이직이 있을 때 비로소 전문직이라고 할 텐데 다른 많은 분야가 그렇지만 남북관계 기자들 가운데서도 이 같은 전문직 의식에 결여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한국의 검찰 기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경력을 쌓은 것이 결코 그것이 전문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축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검찰 기자단이 검찰의 개혁을 맡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보도에서 상당한 수의 전문가들이 바로 기자들이 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대체로 검찰 기자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폐쇄적인 영역에 주로 출입하고 있는 전문성을 쌓은 기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한 번 더 참여했던 중국 관련 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누군가 조사를 해온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국내 이른바 중국 전문가로 불리는 언론인들의 중국 관련한 시각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명 정도의 이른바 국내 중국 관련 전문가 중에서 반중 내지는 현중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자와 언론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중립적이거나 뭐 친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중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겠지만 어떻든 중립적인 사실을 견지하는 이른바 중국 전문가들은 상당히 소수였습니다. 이런 것이 남북 관련 보도에서도 결코 무관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특히 미국 쪽의 이른바 동부가 북한 관련 전문가들 이용을 많이 하죠. 상당히 대체로 남북 간의 긴장의 완화를 원하지 않는 남북 간의 긴장의 고조를 통해서 이득을 보기 쉬운 이런 전문가들, 그러니까 매파라고 부르는 전문가들이
대거 등장하죠. 사실은 제가 과거에 있던 기관에서 국내 언론에 등장하는 미국의 이른바 국가관련 전문가들의 이런 의식을 글쎄 뭐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걸 조사를 해보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현황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남북 관련의 개선에서의 언론의 역할, 다른 많은 한국의 이 사회 문제들이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이 언론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남북 관계 역시 지금 상당 부분 한국의 언론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제가 보는 남북 관련 보도에서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하지만 결코 여기서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자, 우리가 15년 전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개탄을 하셨는데 분명히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는 결코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왔던 성과가 분명히 어딘가 지금 우리 안에 한국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고승우 박사님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에 만하게 근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자 출발점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 국가보안법에서 얘기하는 국가안보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화된 그리고 폭넓은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컨대 한국이 글로벌 통상 국가로서의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남북 간의 긴장 보조 완화 어느 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죠. 전 이런 점에서의 과연 이것이 남북관계 긴장 완화가 어떤 면에서 한국의 기업과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매우 실증적인 얘기들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한편 정보, 지식, 학습과 연구 일종의 계몽적인 역할을 우리 한국의 언론들이 많이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자, 오늘의 주제가 통일을 준비한이라고 했는데 저는 의식적으로 통일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일부러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통일보다는 화해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협력, 교류. 자, 화해가 되지 않더라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적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듯이 화해와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돼야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이제 분단 체제를 대체하는 양국 체제론과 같은 새로운 논의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죠. 자, 평화 저널리즘 하는 것을 스웨덴의 요한 갈등 박사가 주창을 해서 한때 국내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반도야말로 평화 저널리즘을 주창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한반도 언론발로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점의 한편에서는 한국의 지금 현실이고 그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아까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 영어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의 나오신 우리 토론 발제자분들 그리고 객석에 나와 있는 분들 대체로 이른바 진보라고 불릴 수 있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과연 보수라고 해서 앞으로의 전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진보와 보수 모두 앞으로의 전진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그 진보가 단선적인 진보에 그칠 때 과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진보냐는 데서 저는 묻고 싶고요. 국가보안법 논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로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수적에도 이것이 유효한
또 보수에도 수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얘기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의 집행을 좀 펼쳐 보이는 것이 또 한편 이른바 스스로 진보라고 자처하는 언론의 숙제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한국 언론의 남북 관련 보도의 문제도 결국 이제 민주주의의 뿌리에서 시작한다고 보고요. 민주주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발전 단계로서 근데 수기 민주주의를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수기 민주주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 허구가 아닌 사실을 중시하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중시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닌 공동체를 중시하고 저는 세 가지 원칙이 우리 언론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남북 관련 보도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언론의 민주주의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아까 영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지난 15년간 남북관계 보도에서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저는 지금 95년 남북한 유엔 정식 가입 이후에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나의 원칙으로 굳어진 것이 있죠. 북한과 미국을 북미 관계라고 하고 북미라고 표기하는 것의 순서에서 북한을 앞에 놓기 시작한 것이 아마 그날부터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일부 그야말로 극소수의 언론, 제가 보면 딱 한 군데의 매체인데요. 지금 여전히 미북이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는 매체가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지금 그 유일한 매체거나 극소수에 그치고 있죠. 저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유의미한 성과라고 봅니다. 어떤 하나의 용어가 우리의 어떤 인식을 규정을 짓고 그런 어떤 인식이 또 우리 현실을 또 역으로 규정을 짓죠. 이런 좋은 용어를 쓰는 것이 우리 작지만은 아주 유의미한 노력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또 매체에서 봤었는데 우리가 흔히 북한 관련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몇 가지 상투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 그 기사를 쓰는 기자는 남북 관련 이 부서의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북한의 어떤 핵 관련 전략을 얘기하면서 노골적이다라고 쓰고 속셈이라고 썼던데, 자, 노골적이라는 말 대신에 자, 분명한이라고 써보죠. 속셈이라는 말 대신에 우도나 전략이라고 써보죠. 이렇게 쓰는 순간 뭔가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 이제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 이 언론의 문제는 보도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한국 언론 일반의 문제로 비교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이 언론답게 결국 언론이 전체적으로 개혁이 되고 제대로 언론답게 제자리를 잡을 때 그것의 한 분야 내지 부분이 남북 관련 보도에서도 덩달아 수위가 높아지는 견인의 효과가 나온다고 보고 결코 그것이 무한하지 않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